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광주와 여수, 순천, 광양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는데요. 1년 6개월 만에 전남 동부권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광주 지역은 집값 과열 여파가 남아있어 조정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여순강으로 묶여 전남 동부권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광양은 최근 26주째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분양 물량도 1,000호가 넘자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키로 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미분양이 많이 쌓여서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 동부권에서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이 최대 70%로 높아지고 청약 요건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게 되면은 굳이 대출을 받을 필요 없는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집을 더 구매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긴 합니다. 광주도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훨씬 낮아 해제 요건을 갖췄지만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키로 결정됐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하락세를 보이는 전국 상황과 달리 광주만 100주 넘게 상승해 정부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지역 주택 가격 상승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늦고 최근 미분양 물량도 급증해 연말 이전 국토부의 추가 해제 지역 발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민주당 광주시 의원들이 의장 후보로 정무창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어제 광주시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무창, 조석호 도의원을 대상으로 의장 후보 경선을 진행해 정 의원을 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11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장단 선출할 예정이지만 23석 가운데 국민의힘 비례의원 1명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정무창 의원이 사실상 전반기 의장에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혁신 결의문을 내고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결국 지방선거 실패로 이어졌다며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유능한 민생개혁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또 지도부 선출에 당원과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국민 여론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대의원 투표 비율을 낮춰줄 것을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광주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바로 근처에는 아파트와 원룸이 밀집해 있고 어린이집까지 있어서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시의 한 이면도로 한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며 거리를 활보합니다. 마치 위협하듯 흉기를 위아래로 흔들기도 합니다. 골목 주변으로는 아파트와 원룸, 어린이집까지 밀집해 있었던 상황. 이 남성이 여러 차례 거리를 오가자 공포를 느낀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저희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또 부모님들이 데리러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 버리면 또 안 되니까.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중봉을 이용해 칼을 떨어뜨린 뒤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칼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과 몇 분 만에 이곳에서 제압됐습니다.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일어날 때 웃는 게 너무 진짜 썬크레였어요. 웃었어요 좀. 얼굴도 빨갛게 상기되어 있고. 붙잡힌 남성은 23살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여자친구 집에 고기를 손질할 부엌칼을 가져다주는 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불법 체류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 외국인 관리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칼을 떨어뜨린 뒤에 테이저건을 쏜 것과 관련해 출동한 직원이 피의자가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했고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며 과잉 진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완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윤아 양 일가족 3명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진행된 1차 부검에서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사망 경위를 밝힐 열쇠로 보고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이후 행적이 끊겼다가 완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조윤아 양 가족. 경찰은 숨진 일가족 3명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1차 부검에서 외상이나 질병 흔적이 없고 사인을 알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인 불명, 익사는 폐지할 수 없다. 그런 결과는 그거 같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모르고 약물 검사 같은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죠. 약물 복용뿐만 아니라 추락 등 사고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은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체내 플라크톤 검사도 함께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인양한 승용차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전화 2대를 사망 경위를 밝힐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 변속기가 주차 위치에 놓였던 이유도 밝힐 계획입니다. 다만 블랙박스 등을 복원해 분석하는 데는 보름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조양 가족의 사망 전 행적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양의 부모가 신용카드 대금 등 1억 원의 금융권 채무를 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버지 조 씨의 가상화폐 루나를 검색한 인터넷 기록과 주변 지인들의 가상화폐 투자 실패 증언이 나온 만큼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장기 체험학습을 신청한 조양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체험학습 기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듭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연속 5일 이상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에 담임 교사가 주 1회 이상 통화할 것을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더위는 한층 더 심해지겠습니다. 어제는 다시 광주와 전남의 16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들이 많겠고요. 밤사이에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더위는 내일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오늘도 33도까지 오르지만 내일은 오늘보다도 2도가량 높은 35도가 예상되고요. 하늘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다시 낮 사이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 33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8도, 순천과 광양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낮 기온 31도, 진도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6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가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성명서를 냈고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월 200만 원을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이번 결정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를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 임금 하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은 내일 열리는 전국 노동자 대회에 참석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여수 묘도 온동마을 주민들의 몸에서 카드뮴과 수은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마을 주민 86명에 대한 건강영양조사 결과 생체 카드뮴 농도는 그램당 1.71 마이크로그램 크레아타닌으로 전국 단위 조사보다 4배가 높았고 수은 농도 역시 그램당 0.62 마이크로그램 크레아타닌으로 2배가량이 높았습니다. 과학원 측은 첫 조사여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추적 모니터링과 배출원 관리 등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도심 하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해 지자체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북구는 어제 오전 9시쯤 광주 북구 신안교 인근 광주천과 서방천에서 물고기 30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의 한 극단 관계자들이 배우들에게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 광주연극협회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연극협회는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극단 관계자 3명을 대상으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이번 달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징계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연극협회는 소속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익명 전수조사를 하고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